자랐기 때문에 우리 애들은, 그리고 아빠의 등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우리 애들은 책 읽는 거 관련해서 저희가 스트레스를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. 남들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. "어떻게 애들이 저렇게 책을 잘 읽냐."라고 하는 얘기를 막 되게 부러워하면서 얘기를 해요. 근데 저희는 특별하게 뭘 해본 적이 없어요. 왜냐면 엄마는 그 가슴으로 안아 키울 때 구연 동화를 배워서 이렇게 애들한테 책을 읽어 줬어요, 많이. 그리고 저는 뭐 아시겠지만 10년 전에 사업망해서 막 이렇게 지금 여기 와서 작업복 입고 기름 묻은 옷 입고 퇴근해서 집에 와도 이 10 년이라는 기간 동안 항상 집에서 책을 읽고 뭐 이런저런 작업하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왔거든요. 그러니까 애들 눈에는 그걸 본 거죠. 그러니까 애들은 단순하게 책을 읽는다는 문제 하나만 봐도 부모를 따라가는 것 같아요, 부모의 모습을. 그러니까 어 요즘 애들이 저는 안타깝죠. 밖에 나가서 놀이터에 가서 저걸 못 해요. 그러니까 놀지를 못해요. 그래서 사회성이 길러져야 되는데 지금 까르르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. 근데 우리 애들은 그 사회성은 학교에서 배우고 집에서는 또 자기만의 또 무언가를 파고들고 있거든요. 뭐 그거는 시대가 바뀌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이긴 하지만 중요한 건, 저는 아까 제가 집 교육을 하면서 쪼금 감정적으로 동요됐던 그런 일도 겪지만, 부모의 어떤 역할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, 부모의 역할.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가 공교육한테 "뭘 해 줘."라고 하기 이전에 아이들한테, 까르르 님 저희 가게 직원도 맞벌이라서 아이랑 저녁 때 잠깐 보는 거 말고는 거의 통화로만 소통해서 부모님을 겪기가 힘든 것 같더라고요. 점심은 학교에서 먹고 저녁은 학원 가기 전에 편의점에서 먹으라고 한대요. 그러니까요. 저번에 제가 첫 번 영상에서 얘기 드렸던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 사회의 경쟁성, 저 빌어먹을 전문가들 때문에 이 사회의 경제성이 너무 막 향상이 되다 보니, 너무 그렇게 되다 보니 애들이 학원을 가죠. 그리고 부모의 경쟁력이 너무 지금 또 막 과도해지는 시기다 보니 일단 어머님, 아버님들 시간 내기 너무 힘드시잖아요. 저는 어 어쨌든 밖에서도 일하고 집에 와서도 일하는 게 제 일이다 보니 그냥 저는 제 작업실에서 작업을 하고 있으면 애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보는 건데, 근데 지금은 너무 막 그렇잖아요. 애들한테 어떻게 보면은 미안한 시기가 오죠. 뭐 그렇다고 또 저랑 저희 가족이 애들한테 또 특별하게 잘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. 왜냐면 저는 사춘기라는 시기를 우리 애들한테는 특별하게 얘기하지 않아요. 저도 그랬고 이제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겪었던 사춘기라는 건 그냥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자립되어 가는 시기인 것 같더라고요, 돌아보니까.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도 똑같이 자립을, 그러니까 생각이 자립이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집에서 막 이렇게 막 부딪히고 막 충돌도 생겨요. 그래서 막 화도 나죠. 근데 그게 저는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해요. 왜냐면 저는 어쨌든 현장직이다 보니 현장에 일 끝나고 집에 오면 애들이랑 부딪힐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, 경쟁하지 않아도 특별히. 육기님, 저도 아기 때부터 맞벌이 하면서 힘들게 살면서도 그냥 애들 잘 커져서 항상 애들한테 감사하고 있는데, 맞습니다. 애들은 스스로 잘 커가는 것 같아요. 그럴 때 중요한 건 그래도 한 번씩 부모로서 어떤 것들, 그러니까 생각이 사춘기라고 하는 정립되기 전에 어떤 것들을 정립 조금 이렇게 세워 줄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. 그게 우리 사회에서 정말 필요한 것 아닐까요? 그리고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. 아까 그거하고 마찬가지인데, 그러니까 내 새끼가 소중하죠. 내 아이들이 정말 소중하죠. 근데 내 아이들이 소중하면 우리 사회의 아이들도 소중해야 되지 않을까요? 왜냐면 얘는 내 아이이지만 저 집에 가면 우리 사회의 아이거든요. 그러면 내 아이가 소중하니까
우리 사회의 아이들이 소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내 아이에게 그 소중한 아이들한테 대하는 어떤 것들에 대한 경계, 형태 이런 것들은 최소한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되지 않을까? 그리고 지금 이제 선생님들 문제로 막 시끄러운데 제가 언젠가 한번 이 교육 부분만 따로 띄어서 한번 한파트를 할 거예요. 오늘은 어쨌든 PPT 요끼님 예. 그쵸. 그러니까 이런 그 우리 아이들이 내 아이가 소중한 만큼 우리 아이들이 소중한 만큼 그 소중한 아이들을 가르쳐 주고 있는 선생님들이 소중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? 요 분명히 교육 부분은 언젠가 한번 제가 또 다룰 거기는 합니다. 그러니까 이 선생님들이 정말 소중해져야 반대로 얘기하면 그 아이들의 부모인 우리 선배님 부모님들, 우리 후배 부모님들이 소중해지지 않을까요?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. 이러한 소중함을 가리키는 건 학교의 역할이기 이전에 가정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 그래서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건전한 상식은 아까 얘기 드렸던 대로 부모를 보는 아이들이 그 상식이 부모가 어떻게 그 상식을 보면서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가연님 맞 예. 그러니까 동의해 주시는 거죠. 그러니까 부모가 어떻게 그 상식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상식을 대하는 아이들도 같아진다고 생각을 해요. 그 아이 제가 진짜 그 아이는 정말 싫었어요. 참아 주기가 힘들었어요. 이번에 상 받기 전에 그 사건이 있었던 당시에도 전 좀 참기가 힘들었는데 겨우 억지로 참았어요. 왜냐하면 내 아이가 소중한 만큼 그 아이도 소중할 거니까. 그리고 우리 아이가 강해진다면 그 아이도 분명히 변화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근데 아마도 우리 아이가 그 아이를 변화시키는 것보다 그런 나쁜 형태를 그 부모가 그 아이한테 가르치는 게 더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에너지는 그쪽에 더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. 그렇다고 그 아이의 인생을 좌우하게 만들기는 또 싫었고. 그러니까 어쩌면 제가 이 얘기 지금 저희 집 가정교육 그다음에 이 공교육과 그러니까 이 부모에 대한 교육에 관련해서 얘기를 드리는 건 이다음에 이제 오늘 본 주제인 내용이 너무 힘든 내용이라서 그렇죠. 그죠? 그러니까 이게 좀 힘들죠. 근데 맥은 다 있다고 생각을 해요. 지금 피프티 사건의 맥이랑 지금 얘기했던 그 가정교육에 대한 맥이랑 다 있지 않을까요?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거 설문 아까 중에 제가 얘기 드렸죠. 교육만큼 가정교육 공교육만큼 요끼님 도통 이해하기 힘든 부모들이 있어서 그죠? 그게 이해가 안 되죠. 그래서 정말 진짜로 전문가님들께서 정말 진짜로 전문가님들께서 저런 전문가 작자들 많고 교육 팔아먹을 공포 주는 교육 전문가 작자들 말고 진짜 제대로 된 전문가님들이 국가와 함께 국가의 기능으로 이런 부분을 보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피프티 사건의 를 보면서 제가 제일 먼저 들었던 게 교육이었던 부분이거든요. 지금 이 질문하고 똑같죠. 처음에 드렸던 질문. 공교육만큼 가정교육이 중요하다. 1번. 2번. 현실적으로 공교육에 부담을 맡길 수밖에 없다.